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마다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있을 거예요 하려고 그러다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갖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바꿨어요. 급 바꿨어요. 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원칙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오늘은 뭐 거창한 원칙은 말고 제가 삼성을 퇴사하면서 만든 아주 소소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소소한 원칙 하나, 5년 동안 정말 빡세게 지키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원칙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거를 중심으로 좀 깊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5년 동안 지키고 제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키고 있는 원칙은 바로 뭐냐? 저녁에 절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 외에는. 그러니까 그게 특히 제 자신을 친구들을 만나서 제 자신을 위한 즐거움이 목적이어도 안 되고 심지어 일을 위한 네트워킹이 목적이어도 안 됩니다. 일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삼성을 퇴사할 때 신채아 양이 이제 갓난 애기였어요. 이제 갓난 애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귀여운 동시에 양육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양육을 잘 해내시는 분도 있고 저희 와이프도 너무 훌륭하게 해냈지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출산 후에 여러분 출산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상상도 못 하겠어요. 되게 진짜 우리 어머니들은 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이렇게 손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주부습진인 줄 알고 와이프도 주부습진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한포진이라 그래갖고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몇 년째 그게 잘 낫지가 않아요. 제 친구가 피부과 전문인데 완치가 잘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약을 바르면 이제 호전은 많이 되는데 이게 물이 닿으면은 금방 갈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그 머리를 감을 때 특히 이제 비누도 들어가고 그럴 때는요 그거예요. 특히 채아 또 머리 감겨줄 때는 그 글러브 장갑을 끼고 고무 장갑을 끼고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실리콘 장갑인가 그거를 이렇게 끼고 머리를 감습니다. 얼마나 가엾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프도 아프고 내가 좀 도와주면 좋고 그 다음에 신채아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내가 얘를 오래 봐야겠다. 얘가 20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뭐 얘도 뭐 노화가 일어나겠지만 한동안 비슷한 모습을 유지할 텐데 요 조금 했을 때 캐릭터 같이 귀여운 거는 그 기간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20살까지 계속 크는 기간, 뭐 18살까지 크나? 뭐 아무튼 그 기간 동안 내가 얘랑 최대한 오래 있어야겠다. 얘가 날 싫어해도 옆에서라도 이렇게 지켜봐야겠다. 뭐 완전 딸 중독이죠. 이렇게 지켜봐야겠다. 그 다음에도 결정적으로 내가 큰 꿈을 갖고 있는데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큰 꿈을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프랙탈이다 라는 거를 그때는 프랙탈의 개념은 몰랐지만 체감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죠? 솔직히 아직은 졸꾸러기 여러분은 먼 친척 정도는 되고 이제 진성 졸꾸러기는 가까운 친척, 약간 약한 졸꾸러기는 먼 친척. 저는 회사 직원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희 회사는 상당히 화목한 편이에요. 거기까지 성공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근데 더 회사까지 성공해서 졸꾸러기까지 저는 가족이라고 언젠가 말하고 싶을 정도로 힘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프랙탈의 확장이 돼야만 그렇게 큰 거대한 조직도 어렵지 않게 가족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내가 진짜 우리 가족, 뭐 자식이 셋 있는 것도 아니고 딸내미 하나 있는 걸 내가 그 가족을 화목하게 못 지켜내면은 진짜 과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진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데 그거를 술 마시는 즐거움, 친구들이랑 노는 즐거움에 투입을 하면은 나는 과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결심을 합니다. 원칙을 세운 거죠. 원칙은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때요? 저녁에 아무도 만나지 말자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부산 같은 데 강연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올 때가 아주 1년에 한두 번 있거든요. 그때는 장인 장모님한테 사전에 엄마 아빠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하루 재밌게 이제 재밌게는 아니죠. 애기 보셔야 되니까 하루 주무시고 제가 맛있는 것도 다음날 대접하고 가족끼리 다음날 놀러도 가고 하면서 양해를 구한 날만 지방으로 강연을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저한테 막 솔직히 수백만 원짜리 강연 이런 것도 저녁에 많거든요. 그 다음에 막 그런 거 이런 거 큰 연애 같은 거 할 때 기조 강연으로 1시간 반 이런 거 하는 거에 막 수백만 원짜리도 많은데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 갔다 옛날에 한 번 그때
장모님 모셔놓고 거기는 제가 가보고 싶은 강연이었어요. 마케터만 모여있다 그래서 그 마케터 분들이 과연 복잡게 안 하겠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가고 싶어서 간 거였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녁 강연은 그때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때 뭐 크리스마스에서 뭐 각지에서 뭐 고객사 마케터 분들을 뭐 이렇게 해서 뭐 강연하는 건데 그건 강연료도 낮았어요 심지어. 근데 저는 과연 마케터라는 분들이 복잡계에 대해서 알고 있나 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궁금한 강연은 갑니다. 돈을 안 받고도 갑니다. 근데 역시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승산이 많구나는 걸 깨달았죠. 아무튼 이 원칙을 지키니까 어때요?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고 저는 뭐 저녁 시간에는 일 공부밖에 안 합니다. 그다음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다음에 제 가까운 지인들은 저를 되게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뢰감을 높게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부산 강연 갔다가 제 멘티랑 저녁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멘티는 알아요. 박사님이 이 시간에는 밖에 안 계시지 않나요? 항상 저랑 점심만 먹고 그렇지 저녁 안 드시지 않나요? 그렇지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그렇지 너도 알 내가 몇 번 말했다시피 나는 저녁에 사람을 안 만나지. 그럼 이 시간에 제가 박사님한테 KTX에서 강연을 조그만 목소리로 해줬는데 강연을 듣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로또 맞은 거지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아직 어린 친구들인데 저는 이런 친구들이 저같이 빡세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도 충분히 가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빡세게 사는 거 하면은 대표적인 우리가 바이어스 이게 편견이 뭐죠? 막 이렇게 막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제 인간관계에 대한 원칙으로 이게 가지를 치면서 확장하는 건데 맨정신으로 못할 얘기는 비즈니스를 아예 하지 말자예요. 꼭 술을 먹고 맛있는 거를 먹어야만 특히 술을 먹어야만 비즈니스가 진행된다면 그런 비즈니스는 저는 프레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각성을 하는 커피 있죠. 녹차, 카페인에서 각성을 한 상태에서 맨정신에서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만나면 어때요? 되게 짧게 만나야 돼요. 그냥 구구절절 사설 얘기할 필요 없이 임팩트 있게 본론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분들은 직장인이거나 그 근방에서 활동하는 분들인데 일상의 단조로움이 깨지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친구를 진짜 제가 한 번 만났네. 우리 윤희사 태웅이가 여기 네이버에서 멘토였거든요. 그 네이버에 무슨 코딩 캠프인가 부트 캠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 윤희사가 멘토여갖고 여기 판교 왔을 때 잠깐 저랑 그 서류 사인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윤희사는 우리 와이프도 잘 아니까 와이프 이제 애기 다 봐놓고 이제 애기 치카치카 할 시간에 30분만 내가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사인 받고 오겠다. 와이프한테 허락 받고 윤희사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편의점에서.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 주변에 박사님 저녁 함께 하시죠? 네, 그래놓고 안 하죠.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랑 친한 사람들은 다음에 맥주 한 잔에 안 하고 다음에 다 차 한 잔에 그럽니다. 근데 저는 또 점심시간에 맥주를 잘 마십니다. 왜요? 저는 또 차를 안 몰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로 점심시간에 웃긴 일이 있었냐면은 옹이사, 고 작가님, 김 팀장님 이렇게 넷이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다 차를 갖고 온 거고 저만 판교에 집 근처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왜 그러는 거, 고 작가님이? 다 차 갖고 왔잖아 오늘. 나 혼자 막걸리 마셔야 돼. 그래서 저 혼자 막걸리 이렇게 마십니다. 고 작가님이 미친놈이라고 혼자 막걸리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처럼 그러면서 다 안에다 유산균 넣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이 죄책감 때문에 먹는 거라고 이거 맛있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막걸리 한 병을 혼자 다 마십니다. 왜냐면 저는 절대 한 모금도 못 먹게 해요. 차 갖고 온 사람 그 규정상 교통법규상 반잔 그런 거죠. 그래도 한 잔도 그건 프레질하기 때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한 잔도 제 주변 사람 당연히 먹지도 않고 저 혼자 먹습니다. 그냥 혼자 따라서 혼자 이렇게 먹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 5년이나 그 원칙을 지키고 산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야, 왜 너 안 나와? 왜 술 한잔 하자? 왜 못해? 근데 제가 설명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저한테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싫어진다? 그럼 그 친구랑 저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잘못되고 서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 가치관이 이렇다. 원칙은 가치관입니다. 일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행동하겠다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가치관의 일부가 원칙의 원칙. 저는 이거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 가치관을 분명히 설명해 줬는데 그걸 이해 못 해준다는 거는 어때요?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솔직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이 가치관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을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었다니까.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저랑 친한 형이 NUS에서 그거 법학 박사를 받고 지금 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형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더 술 마시고 싶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애기 목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비웃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아빠가 돼보고 우리 딸이 눈에 물이 들어가면 유독 예민해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유별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여러분이 조금만 양육 서정들을 보면은 아이는 다 다릅니다. 뭐 빨리 숫자를 깨우치는 아이가 있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아이가 있고 예민한 아이가 있고 말을 늦게 깨우치는 아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빛이나 물 같은 게 과민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머리 감길 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도 막아주고 도와주면 훨씬 수월합니다. 예? 근데 제가 도와주면 수월해지는 거를 우리 아이가 뭐 유별나든 말든 간에 제가 도와주면 수월한 걸 제가 안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행복하고 우리 아이도 조금 더 편안하게 머리를 감으면 다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던 친한 형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유부남들이 빨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쪼다 새끼들이라 그랬는데 그 형이 결혼을 하니까 어때요? 제일 빨리 들어가. 그래서 아유 바보탱이 우리가 막 그거 놀리거든요. 친한 형인데. 그리고 아기를 낳으니까 어때요? 더 빨리 들어가요. 더 빨리.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그 다음에 전화통화 하거든요. 아기 잘 커 그러면서. 다 진짜 친하면 가치관을 이해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응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안하니까 저는 점심에 그 사람들 이제 뭐 수원 사업장에 자주 가거나 뭐 기흥 사업장 뭐 아산은 뭐 간 적은 없고 아직까지 기흥 사업장 수원 사업장 제가 택시 타고 가서 점심도 자주 먹고 그 다음에 뭐 서울 근무지들 친구들도 제가 가서 점심을 자주 먹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뭐 점심에 만나는 정도 그러면서 친구들은 이제 직장이니까 술은 못 하고 그러고 밥도 커피도 제가 다 삽니다. 그렇게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인간관계를 뭐 친구를 5년 동안 안 만나니까 뭐 하니까 제가 정말 진짜 보고 싶은 친구들은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전화도 하고 정말 뭐 2년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제가 정말 아끼던 2살 후배한테 4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4년 만에. 예? 4년 만에.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도 어때요? 어제 만났던 것처럼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이렇게 진짜 예? 잘 있었냐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오해였는지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김동률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진짜 오해할 만큼 다 가치관을 이해해주고 특히 저는 제가 잘못한 거죠. 연락을 더 많이 할 수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연락을 못했지만 그 친구들은 다 유튜브를 보고 있고 페이스북 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자리가 잡히면은 더 자주 이제 시간을 내서 점심시간에 우리 친구들, 후배들, 우리 선배 형들 이렇게 찾아가서 제가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책도 한 5권씩 사갖고 가서 읽어보라고 선물도 주고 그럴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포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유료 강연을 하면은 돈을 사실 엄청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아직도 요청도 엄청 많고 싹 다 포기했어요. 몇몇 이제 에이전시한테는 통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강연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한테 직접 오는 것 중에서 제가 가보고 싶은 것만 가고 제가 이제 유료 강연을 포기했습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시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훨씬 중요한 레벨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유료 강연할 시간 있으면은 판교인의 점심 식사, 뭐 졸꾸러기와의 만남, 빡독 X를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그 유료 강연은 제가 왜냐면 다 갔던 데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고 왜 제가 강연을 또 안 가냐? 강연을 가면 이게 좋은 게 왜 아닌 게 저는 돈을 많이 받아서 좋습니다. 단가도 높고. 근데 졸꾸러기에 만난 판교인의 점심 식사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저는 돈을 못 벌겠죠. 근데 여기는 준비된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제 말을 들을 준비된 사람이 오는 건데 회사 강연은 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보통 강연이 뭐 100명 중에 1명이 일깨워질 거면 운이 좋게 5명 정도가 일깨워져서 효용이 높아서 거기 인사과 직원들이 계속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정 강연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도 통보를 드렸어요. 5년 동안 많이 갔고 이제는 제가 좀 건강 상태도 안 좋았었고 이제는 근데 건강은 많이 올라왔어요. 건강 상태 때문에 안 가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일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뭐 판교인의 점심 식사 빡독 엑스 하면은 제가 2, 3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2, 300만 원이 들어가죠. 뭐 빡독 엑스 하면 저희 회사 돈이 대관비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스텝 비용 들어가면 4, 500만 원 금방 깨집니다. 판교인의 조식사에서 뭐 하면 3, 40만 원 바깥 금방 깨집니다. 그다음에 뭐 졸꾸러기 점심 식사도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그다음에 뭐 전국 빡독 이런 거 점점 늘릴 건데 어때요? 그게 이제 또 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했으니까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 우선순위, 어떤 게 뭔가 이렇게 시간에서 충돌이 났을 때 공익에 더 부합하는가, 이거를 이제 새롭게 지켜나갈 원칙으로 제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과거의 원칙, 이건 앞으로도 지켜나갈 거가 ING고요. 뭐 절대 밤에는 사람 안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홍춘옥 박사님도 신박사 보고 저녁에 한 끼 먹자 절대 안 만나요. 홍춘옥 박사님 아무리 제가 뭐 좋아하는 분이고 뭐 저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신박사 한번 부르지 그래 고작가 저는 절대 안 만나요. 고 작가님도 안 만나요. 저는요. 고 작가님 저녁에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나요. 그래서 고 작가님 보고 판교를 이사 오라 그러는 거, 점심에 만나자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니까 내가 원칙을 지키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감도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예상치 못한 임계점까지 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사익보다 공익을 더 추구하는, 왜? 이게 더 즐겁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아직은 공익을 추구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법 준수 잘 하시고 세금만 잘 내셔도 충분히 훌륭한 선진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헬조선 하는데, 여러분 평균으로 따지면 미국의 상위 1%가 뛰어난 거지,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미국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요. 훨씬 뛰어나요. 평균으로 따지면은. 예? 여러분 미국 시골 가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양이 없고 상식이 없는지 몰라요. 오히려 캐나다가 훨씬 미국보다 의식 수준은 높습니다. 유럽이 훨씬 높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안 돼요. 몇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냥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조금 더 높이면 진짜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 될 거고 더 좋아지겠죠? 더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겠죠? 여러분은 아직 제가 볼 때 뭐 저도 사회를 공헌이 그런 거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졸벤졌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해줘야 될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 꼬시러 다니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꼬셔내야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져서 그런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익보다는 뭐 싱큐베이션에 참여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능력이 되면은 싱큐베이션 그룹장도 해볼 생각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빡독 X 주최해볼 생각도 해보시고, 아니면 다른 봉사활동도 나아가보시고, 아니면은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 좋은 책 읽고 회사에서 내가 오늘 세미나 하겠습니다. 그런 거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미친놈이 책 읽고 회사에서 세미나냐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오늘 내가 샌드위치 돌리면서 저녁에 세미나 하겠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내가 오늘 세미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셔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아, 갑자기 가슴이 확 벅차올랐어. 저는 삼성 다닐 때 그렇게 했거든요. 막 영어 그룹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예? 뭐였냐면은 듣보잡이 알려주는 자신감 영어 못하는 사람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영어 못하지만 조교도 해보고, 예? 거기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 사업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노벨 수상자랑 얘기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뭐 미쯔비시 만나도 얘기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일본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은 재패니즈 잉글리시하고 저는 콩글리시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 많이 나갔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렇게 원칙을 지켜보니까 가슴도 뿌듯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자신감도 넘치고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원칙을 만드셔서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저는 앞으로도 뭐 새로운 원칙이 생길 때는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좋은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졸구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